한 체육회 직원이 제주시 세입으로 들어가야 할 공공체육시설의 사용료를 가로채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린 바 있었죠. 그 횡령 과정을 들여다보니 여기에도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종량제 봉투 횡령 사건처럼 아직도 현금으로 사용료를 받고 보고나 결제 시스템조차 없었다고 합니다. 박주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체육회 직원이 체육시설 사용료를 빼돌리기 시작한 건 지난해 12월. 4개월 동안 지인 계좌번호로 20번 넘게 400만 원을 이체했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공공체육시설 사용료를 담당하면서 8개월 동안 결제 라인도 없이 혼자 관리하면서 벌어진 일입니다. 입금 받는 사람하고 출금하는 사람을 달리 해버리면 그런 일이 없어져서 이번에 그걸 많이 느꼈는데 근데 그러면 업무가 배가 돼요. 특히 문제는 사용료를 모두 현금으로만 받았다는 겁니다. 다른 지역은 홈페이지에서 체육시설을 예약하고 카드로 사용료를 결제합니다. 카드 사용이 어려운 어르신이나 전체 시설을 빌릴 경우에만 공문을 받는 조건으로 현금 결제를 하고 있습니다. 카드 결제가 편리한 건 물론 회계를 투명하게 하고 환불 처리에 대한 업무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제가 간소화되고 회계 투명성 같은 것들이 더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카드 취소라든지 이런 것들이 개별적으로 편리하게 진행되는 부분이 있으니 아무래도 업무가 간소화되는 부분이 있죠. 지난해 제주시 체육회와 서귀포시 체육회가 공공체육시설 위탁 운영을 하며 현금으로 받은 사용료는 8억 1천만 원. 22개 공공시설 사용료를 모두 현금으로만 받고 있습니다. 현금 거래가 있는 거는 시스템 개선을 통해서 막아주지 않으면은 이 부분은 재발이 생길 우려가 더 큽니다. 반드시 이제 카드 거래를 통한 시스템 개선을 통해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발 방지를 위해서 꼭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재발 방지를 위해 전문가에게 회계 감사를 맡기고 다른 지역처럼 시설공단에 운영을 맡기는 방안도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제주 돌담에 대한 가치가 높아지면서 돌담 쌓기 교육에도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요. 제주도는 이런 전승 활동을 하는 민간단체 보조금까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민간단체가 보조금만 받은 뒤 교육은 하지 않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홍수연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제주시내 한 민간단체의 돌문화 전승 교육장입니다. 실습용으로 보이는 돌작품이 널려 있고 창고로 보이는 건물 안에는 강의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단체가 제주 돌담을 전승한다며 보전회를 만들고 제주도로부터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 보조금을 받기 시작한 것은 2021년. 지난해까지 해마다 1,000여만 원씩 5천여만 원을 지급받았습니다. 그런데 돌담 쌓기 전문 인력을 키우겠다며 재작년에 진행한 사업이 문제가 됐습니다. 심화 과정인 전문 석공 양성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해놓고 실제 교육은 이루어지지 않은 겁니다. 제주도와 제주도 감사위원회 조사 결과 이 단체는 당초 제출한 계획과 다르게 문화재 수리기능자 기초과정과 돌담 쌓기 일반 과정을 운영한 뒤 심화 과정을 실시한 것처럼 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저희가 이 차후 경찰에 대해 수사 의뢰를 할 부분까지 되는지 그런 내용에 대해서 자문을 구하는 사항이고요. 자문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조치하려고 지금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주도는 지난 7일 이 단체에 대한 보조금 교부 결정을 취소하고 2023년에 지급된 1,220만 원 가운데 세미나 비용을 뺀 760만 원을 반환하라고 통보했습니다. 해당 단체는 처분에 대한 이견을 제시하라는 제주도의 통보에 아직까지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단체 대표는 해명을 요청한 기자에게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이라며 종료 후에 의견을 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사업이 끝난 뒤 다음해 4월까지 제주도가 공개해야 하는 사업 평가 결과에는 교육 프로그램을 100% 추진했다고 공고해 제주도도 평가를 허술하게 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MBC 뉴스 홍수현입니다. 내년 7월 행정체제를 개편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주민투표 요구가 늦어도 이달 안에 이루어져야 물리적으로 가능하다, 이렇게 제주도는 밝혀왔는데요. 오영훈 지사가 막판 의견 통일을 위해 지역 국회의원들을 만났지만 행정구역에 대한 합의는 결국 불발됐습니다.
이따금 기자입니다.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직선제 시장을 뽑아 민선 9기 출범에 맞춰 행정체제를 개편하려는 제주도. 행정안전부의 주민투표 요구 마지노선이 다가오는 가운데 오영훈 지사가 지역 국회의원들을 만났습니다. 제주도와 민주당 의원들이 만나는 당정협의회로 국비 예산 지원 등 주요 정책을 논의하는 자리였지만 최대 관심사는 행정체제 개편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제주형 기초자치단 설치 관련 사항에 대한 논의와 그리고 2026년 국비 사업 그리고 국정과제 후속 대응 등에 대해서 기타 없는 의견 교환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합니다. 반면 지역 국회의원들은 공개된 모두 발언에서 행정체제 개편 언급을 피했습니다. 특히 제주시 쪼개기 방지법을 발의해 오영훈 지사와 대립하고 있는 김한규 의원은 예산 얘기에 집중했습니다. 예산 심의도 이게 이재명 정부의 국정 방향과 맞는지 또 어떻게 이 부분을 정부 공무원들에게 설명하고 설득할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같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비공개로 1시간 넘게 진행된 당정협의회에서도 오영훈 지사와 김한규 의원의 기존 입장차는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김한규 의원은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서는 당내 갈등으로 보일 수 있어 별도로 언론에 의견을 드리지 않겠다고 전했습니다. 위성곤 의원과 문대림 의원은 시간이 촉박해 내년 7월 도입은 어렵지 않겠냐며 시기 조정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행정구역에 관한 문제라든가 그리고 사무배분 그리고 재정 확보와 재정 조정 방향 등이 아직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내년 7월 실시는 물리적으로 힘들다. 이게 저희 입장이고요. 마지막 기회였던 당정협의회에서도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하면서 내년 7월 기초자치단체 도입은 사실상 어려워졌습니다. 내년 6월 지방선거 때 시장과 시의원 선거를 하려면 선거구 획정과 법률안 제정 등에 7개월, 주민투표 발의에 2개월 등이 걸려 늦어도 이달 안에 정부의 주민투표 요구가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제주도는 새 정부 국정과제에 기초자치단체 설치 지원이 담긴 만큼 정부에도 공동 책임이 있다며 행안부와 구체적인 시기와 방법을 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따금입니다. 네, 강릉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이 17.8%까지 하락하면서 강릉시는 지금껏 겪지 못했던 심각한 가뭄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국에서 생수 지원이 이어지는 가운데 대관령 정상에서는 기우제까지 지냈습니다. 강원 영동 김인성 기자입니다. 강릉 오봉저수지가 하루가 다르게 말라가며 저수율이 17.8%까지 내려갔습니다.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강릉을 찾아 역대급 가뭄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재난기금과 예비비 등 강원도의 가용 예산을 총동원해 강릉시를 돕기로 했습니다. 평창, 양양, 동해 이런 시군에서 이제 식수를 실어 나르고요. 이게 필요하면 강원도 내 다른 군에도 더 확대하도록 지시를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기금 3억 5천 정도를 풀어서 오봉저수지는 원래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 지어진 시설인데 지금은 농업용수 공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업용수 확보를 위해 강원도에 양수시설 설치비 등의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오봉저수지의 농업용수가 만약에 단수가 되면은 솔직히 밑에 있는 농업인들도 손해가 막심하니까 저희가 그 밑에 하천이나 양수기나 설치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좀 예산이 필요하면 거기에 대한 도움을 좀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강릉시를 돕기 위한 생수 지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재해구호협회와 한국수자원공사, 서울아리수본부, 속초시와 원주시, 충남 보령시 등에 이어 민간 기업으로서는 처음으로 강원 평창수 생산업체가 생수 6만 병을 지원했습니다. 강릉시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 최대 200만 병까지 확보할 계획입니다. 생수를 많이 보내주시고 계십니다. 진심으로 강릉 시민을 대표해서 감사 인사를 드리고 비상시에는 예비비를 통해서 생수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기존 한 100만 병은 늘 가지고 있는. 대관령에서는 강릉단오제 보존회 주관으로 대관령 산신과 국사성황신에게
비를 내려달라고 기원하는 기우제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하늘에 옥황상제 천지 신명님 전에 소낙비나 내려주고 이슬비 내려주고 바다에는 소낙비여 들에는 이슬비라. 가정용 수도 밸브를 50% 잠그며 비상조치에 나선 강릉시는 오는 9월 1일로 예정돼 있던 시 승격 제70주년 기념 행사를 무기한 연기했습니다. 대신 시민들과 함께 사상 초유의 가뭄 재난을 슬기롭게 극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 오늘 제주의 하늘은 구름으로 가득합니다. 종일 흐리고 구름 낀 날이 이어지겠는데요. 현재 대기 불안정으로 한라산 남쪽과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내리고 있습니다. 오전 중에는 그치겠고 강약을 반복하면서 소강 상태에 드는 곳도 많겠습니다. 기압골의 영향으로 오늘 낮부터 내일 늦은 새벽 사이에는 비 소식이 있겠는데요. 예상 강수량은 5에서 많게는 40mm로 지역에 따라 간헐적으로 내릴 전망입니다. 오늘 제주의 아침 최저 기온은 29도로 시작해서 낮 최고 기온은 33도까지 오르겠는데요. 내일과 모레에는 비의 영향으로 기온이 조금 내려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당분간 평년보다 높은 기온을 보이면서 무더위는 여전하겠습니다. 온열 질환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지역별 기온 보겠습니다. 아침 현재 기온은 어제보다 높게 시작하겠는데요. 북부 지역은 29도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서부 동부 지역은 28도, 남부 지역은 27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북부 33도까지 오르겠고 서부 30도, 남부 지역은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도서 지역은 구름 낀 가운데 맑은 날씨가 펼쳐지겠고 오후에는 곳에 따라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오늘 기온도 높게 치솟겠는데요. 특히 우도는 최고 34도까지 올라 무척 덥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 전 해상에서 잔잔하게 일겠는데요. 오늘 항해나 조업하기 무난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대체로 구름 많은 날씨가 이어지겠고 비의 영향으로 기온은 조금 내려갈 것으로 보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제주 관광불편신고센터에 접수되는 민원 신고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287건의 신고가 센터로 접수돼 지난해 하반기보다 33% 줄었습니다. 특히 평상 갑질 논란 등으로 신고가 폭증했던 해수욕장 관련 민원은 4분의 1 수준으로 감소했습니다. 제주도는 지난해 바가지 요금 논란 이후 해수욕장 평상과 파라솔 가격의 이용요금 안정화가 효과를 본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포르투갈과 미국산 등 외국산 돼지고기를 제주산으로 속여 판매한 음식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은 지난달부터 도내 음식점 단속을 벌여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17곳을 적발해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적발된 음식점 가운데는 최근 3년 동안 포르투갈산 삼겹살 2톤을 제주산으로 표시하거나 미국산 쇠고기 1톤을 국내산으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빌린 카지노 칩을 갚지 않는다며 중국인을 감금한 중국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제주 서부경찰서는 지난 20일 제주시 노영동의 한 호텔 객실에서 빌린 현금 2천만 원 상당의 카지노 칩을 갚지 않는다며 40대 중국인 남성을 15시간 동안 감금한 혐의로 30대 중국인 등 3명을 입건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피해자를 감금한 뒤 빌린 카지노 칩을 갚지 않으면 가만히 두지 않겠다고 위협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연말부터 추자도에서도 버스 위치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제주도는 오는 12월까지 추자도에 버스 정보 시스템을 구축해 버스 정류장 2곳에 안내기를 설치하고 이용객들에게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버스 위치와 알림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추자도에는 현재 1개 노선에 버스 2대가 운행해 하루 평균 최대 50명이 이용하는데 그동안 버스 운행 시간과 위치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기 어려워 불편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오등봉 공원 아파트 공사가 노동조합 간 갈등으로 차질을 빚고 있는 가운데 업체와 노조 간 소송으로까지 번졌습니다. 공사에 참여하고 있는 한 레미콘 업체는
한국노총 레미콘 노조가 소속 조합원들의 레미콘차를 빼라고 지시해 추가 비용이 들었다며 노조와 조합원을 상대로 2천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내기로 했습니다. 한편 오등봉 공원 아파트 공사는 노조 간 갈등으로 한국노총 조합원들이 시멘트 운송을 거부하고 있어 공사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제주에서 민생회복 소비 쿠폰 1차 지급 대상자의 97.2%가 신청을 마쳤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어제 기준 소비 쿠폰 지급 대상자 66만 1,200명 가운데 97.2%인 64만 2천여 명이 신청했습니다. 지금까지 1,256억 원이 민생회복 소비 쿠폰으로 지급됐는데 지류를 제외하면 77%인 917억 원이 사용됐습니다. 아직까지 신청하지 않은 도민은 18,000여 명이며 1차 지급 신청 기한인 다음 달 12일이 지나면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